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휘청이면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mRNA 백신 관련주인 서린바이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mRNA 관련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또 가장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관련해서 국제과제 선정 업체다 보니까 또 치매 치료 또 이젠 고령화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회사 또 서린 메디케어라든지 또 그리고 제노다임 같은 화장품과 피부 미용 치료 기기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mRNA 원자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좀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서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4,200원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해줬고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12,40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14,3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축하드립니다. 네, 서린바이오는 익절가 12,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재성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로봇 섹터, 그중에서 로보티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역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 SBB테크가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기록하면서 시장 대비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LG전자의 최근에 어떤 그 실외 또 서빙용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어떤 로봇 산업의 공격적인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큰 수혜주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 때는 조금 더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할게요. 22,000원으로 손절 라인 때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26,800원, 2차는 29,000원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손절가 22,000원으로 상향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주말 동안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복구 중인데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먹통 대란을 빚었던 카카오그룹주가 오늘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현재 8%대 급등하면서 5,29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전자인증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한국전자인증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이유일까요? 네, 일단 뭐 사실 장 초반에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종목들, 뭐 클라우딩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그대로 윗꼬리를 달고 있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가 장 초반에 반영이 되면서 뭐 변동성이 한 10에서 20%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카카오의 어떤 대안,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안이 토스
토스 계열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또 토스 관련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빠르면 내년, 뭐 늦어도 내후년 안에는 또 IPO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는 판단에 토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인 한국전자 인증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화재로 또 이렇게 국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비대위까지 출범하겠다 하면서 후폭풍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은 국내 최초의 인증 서비스 업체인 맞습니다. 만큼 체크 포인트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생체 인증 솔루션을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도 카카오 사태 때문에 보안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제가 4차 산업의 꽃은 보안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안과 인증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전자 인증이 이제 토스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토스 뱅크의 지분을 4%를 가지고 있고 토스 또한 한국전자 인증의 지분을 5.49%를 갖고 있어요.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스 자체가 국민 3명 중에 1명, 1,700만 명이 가입한 상태인데 토스 뱅크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480만 명의 고객을 확보를 했고 하루 평균 13,200명의 신규 고객이 확보되고 있고요. 6초에 1명꼴로 가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스 뱅크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다. 또 자본금이라든지 여수신 자녀 학계도 매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 뱅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토스 페이라든지 또 그리고 토스 모빌리티 관련해서 카카오의 어떤 반사 이익 또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토스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외 시장에서도 최대 기업 가치가 20조 정도를 좀 평가를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장과 외국계 투자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보니까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 코스피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 가치 20조의 어떤 토스의 상장 기대감에 가장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한국전자 인증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 시기는 내년, 뭐 늦어도 2025년도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이제 판교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화재 사고로 인해서 네이버는 빠른 속도로 복구를 했는데 카카오가 복구가 좀 지연되면서 카카오 T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먹통이 이어진 상태인데 관련해서 좀 대안으로 지금 타다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라인이라든지 뭐 타다 또 그리고 이제 우티 같은 앱 다운로드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타다가 원래 소카 관련 종목이었어요. 소카의 자회사가 이제 타다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토스에서 타다의 지분, 토스의 지분을 100%를 인수하면서 잠시만요. 네, 일단 소카 관련해서 이제 핵심 수혜주를 부각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타다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토스 관련 수혜주로 확실하게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의 어떤 대안제 또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사실상 이제 한국 직장인의 84%가 타다의 합법화를 좀 지지하고 있고 최근에 1심과 2심에서도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다시 한번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만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어떤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도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카카오 페이라든지 또 카카오 뱅크의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토스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토스 상장 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자 인증이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한국전자 인증은 그동안 이동통신 3사들이 또 독점을 했던 모바일 네. 본인 확인의 통합 인증 모듈 도입 추진 소식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불리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은 담보가 되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오늘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카카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은 고점에서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카 관련 종목들은 바닥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4,6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한
4,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6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6,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오늘의 첫 번째 네.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2단으로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5,650원, 2차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4,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빠른 시일 내에 10% 이상의 수익을 챙겼었는데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역시 폐배터리 관련주로 오늘 시장에서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2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모 화학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코스모 화학은 안정적으로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빛캠과 성일하이텍, 웰크론한테까지 다 이미 우리가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을 했었는데 네. 지금 또 다시 한번 폐배터리 시리즈 가고 있습니다. 네. 더 안정적으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사실상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7% 이상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두 번째 종목으로 코스모 화학을 가져왔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은 본 사업과 함께 또 폐배터리 사업이 추가로 성장할 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6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모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유일의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전지 소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저가 제품에 맞서서 2011년부터 황산 코발트를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도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코스모 화학의 이산화티타늄의 매출 성장도 같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2차전지 소재도 있지만 폐배터리 관련해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459억을 투입해서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폐배터리 물질 추출 증설을 위해서 모든 소재와 생산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1분기까지 니켈과 코발트, 리튬, 처리 시설을 좀 구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의 어떤 성장성과 또 그리고 코스모 화학의 소재와 또 폐배터리 관련된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어떤 움직임 또 하락을 또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모 화학이 충분히 2차전지 소재 안에서도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코스모 화학을 가져왔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지난해에도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는데 내년에는 또 10%로 향상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스모 화학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관련해서도 연평균 성장률이 한 33%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거의 한 40에서 50%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이 황산 코발트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연간 30에서 40% 이상의 성장이 동반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요. 2030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또 2차전지 섹터보다 훨씬 더 강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이 담보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폐배터리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면서 세비캠과 또 성일하이텍, 코스모 화학까지도 30에서 40% 이상의 아주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다가 최근에 9월 달에 시장 폭락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상승폭을 좀 일부 좀 반납한 분위기입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한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직전 고점까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는 21,5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요. 22,000원이나 아니면 21,0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500원 돌파 시에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2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국내 유일의 황산 코발트 생산업체인 코스모화학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26,500원, 2차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 방송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전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장의 어떤 전략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미 신용 잔고 자체가 거의 16%에서 18% 정도 이상 지금 많이 나와준 상태고 또 그 외에도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물가가 서서히 피크 아웃에 대한 신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의 단기 바닥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CPI라든지 또 이제 고용 지표,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이미 다 발표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이번 달 후반에는 어떤 시장의 방향보다는 종목 장세가 더욱더 좀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어떤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끝나고 4시 30분부터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또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 30분에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